식당을 가더라도 양반다리 이런 것들은 피한다. 두 개를 묶어버리니까 이 두 개를 묶어버리는 수술도 있었거든요. 이 위에 아래 이 양쪽에서 터져 있었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상렬입니다. 오늘은 흔히 이야기하는 허리 디스크, 허리 통증, 그리고 다리 저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4번, 5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뒤로 밀리면서 신경을 건드리고 있다라는 소견을 받으시고 이걸 수술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고민, 걱정이 있으셨는데, 보통 허리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수술하는 걸 기피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수술을 하면 회복이 잘 안 된다, 혹은 더 안 좋다, 이미 이제 많이 알고 계신 것 같고, 여러 군데를 이제 다니시다가 한 군데서 수술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럼 수술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하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다시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냐면, 이 허리뼈와 허리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구조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안쪽에는 이제 물이 들어가 있는데, 허리가 원래는 이렇게 전만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전만으로 해서 완충작용을 해주는 게 이 전만의 역할인데, 허리뼈와 허리뼈 사이에 위치해 있는 이 디스크라는 애는 앞으로 숙이게 되면 이때 앞에 가해지는 압력이 더 커져서 이 물이 뒤로 밀리게 됩니다. 물이 뒤로 밀리게 되면 이 디스크는 이 뼈처럼 굳어있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물 때문에 뒤로 볼록 튀어나오게 돼요. 그럼 이 볼록 튀어나와 있는 게 신경을 건드리다 보니 이 신경이 지배하고 있는 근육들, 발가락, 종아리, 허벅지 뒤쪽, 엉덩이까지 저림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얘가 수술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면 다시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시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회복이 안 되면 어떡할 것인가. 나는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안 하고 있었는데 허리 통증은 그대로야. 결국은 이게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 충격 흡수를 못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구나. 후만이 되는 상황을 어떻게 좀 덜 만들어 줄 것인가. 그런 상황을 안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전략은 어떤 걸로 가져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허리 디스크 환자 때 어떤 분을 봤냐면, 예전에는 진짜 요즘에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하진 않는데, 요추의 움직임이, 두 가지 움직임이 잘 안 나오니까 디스크가 손상이 됐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묶어버리는 수술도 있었거든요. 두 개를 묶어버리니까, 근데 얼마가 시간이 지나도 계속 아파서, 아프고 다리도 저리고 해서 다시 병원을 가보니까 이 위에 아래 이 양쪽에서 터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활을 하러 오신 분이, 그러니까 당연히 수술했는데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더 심해졌어.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오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때 그분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수술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 충격 흡수를 못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구나. 그래서 체크를 해봤는데,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나면 허리가 좀 뻐근하다, 그리고 오래 앉아있는 것도 좀 힘들다. 허리 디스크 혹은 허리 통증은 허리 위에 있는 구조물, 등뼈죠. 사실 등뼈 이전에 허리와 등뼈가 만나는 흉추 11번, 12번 혹은 요추 1번, 2번 여기 사이에서의 전만에서 후만으로 넘어가는 여기에 관계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허리 밑에는 골반이 있거든요. 골반은 고관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고관절에서의 움직임이 잘 나오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분은 그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뿌 하는 소리와 함께, 그 다음에 바닥에 좌식 생활, 양반다리 이런 것들은 피한다. 식당을 가더라도 의자가 있는 곳에서 주로 식사를 하시는 걸 선호한다. 안 그러면 다리를 펴고 앉아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거랑 연결되냐면, 앉아 있을 때 뭔가 움직임이 안 나온다는 건, 고관절에서의 움직임이 잘 안 나오겠구나. 우리가 앉아 있게 되면 기본적으로 고관절에서는 굴곡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다리가 사실은 이렇게 접혀 있잖아요. 잘 접혀 있어야 되는데, 오랫동안 앉아 있게 되면 우리가 거북목을 오랫동안 하고 있어도 여기가 굳으면서 통증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다시 올 때 얘가 굳어 있으니까 잘 안 펴지는 현상이 이제 우리가 보통 거북목이라고, 일자목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일어날 때 얘가 잘 펴져야 되잖아요. 그럼 잘 펴져서 여기가 펴지면서 딱 서야 되는데, 여기가 뻣뻣하신 분들은 이렇게 된 상태에서 다 안 펴집니다, 다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고관절에서 펴져야 되는데 안 펴지니까 얘를 꺾어서 세우게 돼요. 그러면 전만이 더 좋아진 거 아닙니까? 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만이
과하게 되어 있다는 말은 여기 전만을 하기 위해 양쪽에 있는 기립근이나 흉뇨근막이 많이 뻣뻣하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연성을 어떤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 이때 우리가 앉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미 이런 분들은 굳어 있기 때문에 앉으면서 얘가 뒤로 밀리게 됩니다. 접혀 있으니까 잘 접히는 게 아니라 굳어 있으니까 밀리게 돼요. 밀리게 되면 허리가 동그랗게 말리게 됩니다. 말리게 되니까 아까 말했던 허리에서 굴곡이 발생하고, 이때 뒤로 디스크가 밀리면서 신경을 건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때 통증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냐면 얘를 세워야 돼 라고 힘을 좀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뒤로 뒤집는 힘이 생기겠죠. 그러면 허리 쪽에서는 계속 신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펴고 있는 거야. 자, 다리가 안 펴져서 일어나면 안 그래도 허리를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그럼 이때 긴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앉아서도 골반이 뒤로 밀리면 저리니까 세우려고 하면서 계속 여기는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역시 과사용이 되게 되면서 그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쓰는 게 근력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쓰게 되면 얘는 과사용으로 넘어가서 피로가 누적돼서 걔가 해야 되는 기능을 상실하거든요. 진짜 좋은 근육은 쉴 때는 쉬고 쓸 때는 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데, 과사용이 되면 뻣뻣하게 되고, 뻣뻣하게 되면 걔가 해야 될 일을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런 현상이 좀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좌식생활, 양반다리가 안 된다는 거, 고관절 외회전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고관절 외회전이 안 된다는 거고, 외회전이 안 되게 되면 우리 양반다리하고 앉으면 얘가 돌아가줘야 되는데 안 돌아가니까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약간 이렇게 말리게 됩니다. 말리게 되면 또 허리 디스크가 뒤로 밀리게 되면서 다리 쪽에 저림 현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 저림 현상이 생기면 또 다리가 불편하고 통증도 생기고, 그럼 이걸 세우려고 해서 그때는 세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골반에 다리가 외전이 걸리면서 뒤로 밀린 거기 때문에 얘를 집어넣을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그러면 세우지도 못해. 그래서 다리를 펴서 조금이라도 허리가 더 잘 세워서 있을 수 있게끔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고관절 가동 범위가 굉장히 뻣뻣하게 안 나오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허벅지 앞쪽이랑 TFL 쪽, 이쪽이 고관절 굴곡근이잖아요. 그 굴곡근 자체들이 많이 굳어 있는, 경직되어 있는 상태셨고, 그 얘가 경직되어 있으니까 이제 외회전도 잘 안 나오는 상황. 그래서 엉덩이 쪽 근육도 많이 굳어 있었고, 그것들이 잘 나와 줄 수 있게끔 했는데, 이것들이 사실은 허리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패턴의 문제거든요. 이 패턴의 문제가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거북목을 이렇게 있어서 목이 아파. 그래서 다시 교정을 했어. 이거는 고쳐진 건가?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나는 이 포지션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럼 결국은 내가 인지가 돼서 얘를 뒤로 얼마나 잘 세우고 오랫동안 잘 지내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조금 나와 있네. 그럼 다시 보내든지, 혹은 목이 좀 뻐근하네. 내가 머리가 앞으로 나가 있나? 그럼 다시 좀 보내야 되겠네.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면서 내가 그냥 인지하고 그다음 몸을 쓰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도 사실은 거의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고관절이 뻣뻣해. 고관절 뻣뻣해서 허리 쪽에 부담이 많이 가. 그렇다면 피해받고 있는 기립근을 자꾸 뭔가 해결해서 흉뇨근막이나 기립근을 자꾸 단련시켜서 살아가는 방법도 있지만, 그런 방법이 안 된다면 기립근, 코어, 흉뇨근막 이런 애들을 잘 발달시켜서 허리 디스크가 좋아지는 경우도 많지만, 사실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경우에는 거기가 과부하가 되는 상황을 없애주는 행위를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고관절의 가동 범위를 늘려주는 행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허벅지 앞쪽 굴곡에 대해서 펴주는 동작들을 좀 많이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고관절 외회전을 만들어서 골반에서의 움직임이 조금 더 편하게 나올 수 있게끔 해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굴곡이 되어 있으면 허벅지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도 팽팽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걔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사용하게끔 하는 방법들도 이것저것 하면서 고관절을 다양한 방법으로 신장성 수축을 잘 활용하면서 운동을 지도를 했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케이스는 어찌 보면 특별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좀 흔하다? 저는 왜 흔하다고 생각하냐면, 사실 제가 그랬었거든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고
대학교를 들어가서 전교생 앞에서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별명이 허리 아프네. 학교에서 농구하다가 착지를 잘못하면서 원래 평소에 안 좋았는데 충격이 들어오니까 순간적으로 빠바박 하면서 아예 움직일 수 없는 상황. 그래서 그때 당시에 119에 구급차 실려가서 한 달 반 정도 병원에서 입원해서 아예 사지도 못 움직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어떤 경우였냐면 왼쪽에 고관절이 굉장히 뻣뻣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실 몰랐는데 이쪽 공부하면서 좀 평가를 해보니까 고관절이 뻣뻣한 상태였고, 그리고 뻣뻣한 걸 이제 어떤 식으로 해결하면 좋아지는지 알고 그다음에 필요시 해주고 있기 때문에 보강 운동이라고 보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허리 상태가 어떤가 라고 하면 저는 그 이후에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농구 다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수술을 안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진짜로 안 해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안 해도 된다는 말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고만 해석하지 마시고, 가만히 있더라도 문제 해결이 안 된다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했을 때 이런 방법들을 찾아가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허리 통증으로 수술 혹은 수술을 안 해도 되는 방법이 있는지를 찾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벅지 앞쪽 스트레칭을 이런 식으로, 무릎을 벤치에 올려두고 반대쪽 무릎이 너무 가까우면 못 밀거든요. 그래서 다리가 수직이 될 정도로 맞춰주시고, 오른쪽 무릎은 앞으로, 얘는 밑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골반은 전진하려고 하고 무릎은 뒤에 있으니까 내려가면서 얘가 열리듯이 스트레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관절 스트레칭을 이렇게 돌려놓고, 그래서 옆으로 일자로 만들어준 상태에서 여기가 늘어날 수 있게끔 각을 취해줍니다. 팔꿈치 내면서 좀 더 늘리시고, 이렇게 이 왼쪽 엉덩이 쪽, 허벅지 쪽을 신장성 수축을 하는 건데, 덤벨을 들고 하거든요. 하고자 하는 발을 앞에다 두고 반대쪽 뒤로, 그다음에 골반을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늘어나면서 다시 올라올 때는 얘를 다 펴주시고, 앞으로 살짝 좀 의도적으로 좀 밀어주는 편입니다. 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허벅지 뒤쪽이랑 엉덩이를 쭉 늘렸다가 다시 앞으로 펴면서 쭉 내밀어주고, 다시 쭉 들어갔다가 다시 내밀어주고. 손에 들고 하시는 건 저는 어느 정도 숙달이 됐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손에 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맨몸으로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